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부자 되기 5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연선 PD님이 안 보이십니다. 지금 살짝 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자리를 비우셨고요. 다음번에 분명히 또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강동호님을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3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못 된다를 배웠고, 그리고 지난번부터 살짝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배웠는데요. 지난번 4탄에서 배운 게 우리가 뭐였죠? 4탄에서 배운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부자가 되려면 일단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었잖아.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라 네네. 잠깐만요. 본인의 본업에서 먼저 충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생각을 해라. 투자를 배워라. 이런 마인드였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본업에 충실해가지고 내 가치를 이제 확 올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심플한 길이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면 그 직장에 남아가지고 슈퍼스타 임원이나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인정을 받고자 하다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차려도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당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 이게 보면은 내가 이거 왜 한가 다시 잠시만 설명하면은, 제가 이 책 Start with Why를 읽은 다음에 How to Why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죠. 구독자가 돈 버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할투의 미션이고요. 당신들이 100만장자가 되면은 나는 5만장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가 이제 투자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또는 부자의 길에서 투자는 10% 미만이다. 나머지가 90%이다. 그리고 저가 지금 이제 사실 뭐 직장인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투자자도 해봤고, 그래서 기요사키의 4분면에 나오는 역할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나 돈 필요 없어, 나는 거짓말 하지 말고, 나 부자 못 되라는 말 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이런 거, 네, 그런 거 중요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네.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그냥 이제 무식한 아부라고 하는 거죠. 무식한 아부라고 하는 거니까.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투자 방식이나 혹은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방식을 따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제 생각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멘토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대충?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름은 뭐 저기 뭐 산에 안에는 신선 이런 사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방면에서 성공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적 자유를 직접 이룬 사람,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본업에 충실해서 뭔가 이런 최고위직, 뭐 소위 말하는 뭐 오너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전문 경영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또 예를 들면은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기술에 있어서 최고봉을 찍은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류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되게 근접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도 이미 하나 거기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가는 말투로 이제 오너라든지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전문 경영인 CEO는 이제 배울 게 훨씬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너라는 게 핵심이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었어요. 일단 가장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고객은 사장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당신 사장이라고. 그리고 그 사장이 오너 사장인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너 사장과 월급쟁이 사장의 사고 체계와 부, 권력, 시야 차이는 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비교도 안 돼요. 그냥 비교도 안 된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월급쟁이 사장은 말만 사장이지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사실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권한이 좀 더 많은 월급쟁이일 뿐이지, 대부분 월급쟁이 사장은 큰 부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특히 무에서 유를 이룬 이제 그 오너 사장이 가장 좋은 거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경험과 그 사람의 시야와 이런 거는 월급쟁이 사장과 정말 하는 것과는 차이입니다. 비교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이 직장이 남는다면은 누가 승진을 시켜주겠는가, 이런 거죠. 근데 당연히 보통 이제 그 오너 사장이 있는 회사는 다 그 오너 맘대로 돌아가거든요, 사실. 근데. 맞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공기업 같은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리 내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저 대리를 부사장으로 만들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거든요. 물론 오너 사장이 맨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거 봐, 저번에 졸라 잘하네, 이제 임원 시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오너 사장이 없는 곳들은 그게 아무래도 좀 불가능하죠. 이제 그 서열을 따라야 되고 이제 정석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직장에 남을 수도 있고 사람이 독립할 수 있는데, 보통
보통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물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기는 하고요. 뭐 당연히 죽어라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치트키처럼 도와주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쇼미더머니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스타 할 때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혼자서 퀀텀 점프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어느 사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 뜻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나는 이런 식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너도 한번 이런 성공 방정식을 따라서 이걸 따라해보면은 너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뭔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 눈에 내가 보여야죠. 쟤 정말 잘하고 있네. 그리고 얘가 독립해서 나가서 자기 거를 차려도 잘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죠. 그 사장한테 당연히. 맞아요. 네. 그 정도는 되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겠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도 있고 돈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를 밀어줄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사장만 그 정도 가능하지 월급 사장은 그 정도 이제 힘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계열사니까 그 사람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왜냐면 그 사람도 자선 사업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살게 이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사람에게 일단 나에게 어떤 비전과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쇼미더 프루브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답에 근접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맥락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네 본업에 충실하라. 일단 그거. 맞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거를 했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모든 기업에는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슈퍼 인재가 5명 이하이고요. 이거는 심지어 이 기업이 100명짜리든 1000명짜리든 10만 명짜리 기업은 똑같습니다. 5명 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삼성전자 하더라도 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바꿔도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리고 꽤 일 잘하는 애들이 10에서 20%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짜증은 좀 낮으면 밥값을 하는 애들이 40에서 50%,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제발 좀 안 나가다가 30에서 40%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요. 당장 대체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이제 무조건 첫째 부류에 드는 것이 좋고, 왜냐면은 이 정도 돼야지 솔직히 사장이 전폭적으로 밀어줄 겁니다. 네. 그냥 이제 두 번째 부류도 사실 안 돼. 왜냐면 이것도 상위 10% 정도이기 때문에 100명짜리 기업에서는 이제 뭐 12, 20원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 나빼 하면서 칭찬까지는 해주거든요. 근데 전폭적으로 당신을 밀어주진 않을 겁니다. 맞아요. 가진 실링이 다르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게. 그래서 업무왕이 돼야 돼. 업무왕. 그래서 업무왕. 본업에 충실하라. 지난번에 그 명언이 나왔잖아요. 네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하는 업무가 사실은 어리석음의 집합소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improve.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에는 기술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이게 뭐 리더십 같은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자기 업무에 좀 벗어나가지고 좀 더 넓은 시야. 그게 뭐 회계가 되었든 이게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획이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지 발탁을 해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기술만 잘한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본인 업무는 굉장히 잘하는 건 맞는데 5명 안에 끼지 못해요. 근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업무를 엄청 잘해가지고 소위 사장이 포기했으면 슈퍼인재 5명씩 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실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명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올라운더적인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그거는 사교성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다음 스텝에 또 진출하셨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제 경험상 사교성이라는 건 정말 천부적인 거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이 사람과 붙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이런 많은 서로 간의 기억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눠주고 이걸 할 수 있는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부침성이라는 건 사교성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동호님이 정의하시는 사교성은 한마디로 이제 그 직장 같은 데서 그 동료들과 이제 얼마나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원만하게 지내는 것과 동시에 소통의 능력이죠. 소통의 능력. 소통의 능력 정말 그거 중요하거든요. 소통의 능력은 이제 저 양반이 이제 뭘 원하는지 대충 알고 이제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사장의 취향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동료들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일은 잘해도 사장이나 상사 호감을 갖지 못하면 기운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되게 서툴한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이제 예의 발음, 인사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인데 이것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옷차림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렇게 난입판으로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물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어느 조직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조직의 대표가 저랑 비슷한 이제 머리 차림과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언행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분이 나이가 좀 들으시면은 그거에 좀 맞춰줘야 되고 좀 더 느릿느릿하냐 빨리 말하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슬랭을 쓰냐 점잖게 말하냐 이런 경우는 다시 다 대표가 이제 이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적으로 그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그 대표가 딴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는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대표가 보기에 저 괜찮네 할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어렵죠. 맞아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님과 직접적으로 면대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분의 언행이라든지 그분의 품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온전히 숙지하기는 확실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쵸. 그거 얘기도 좀 이따가 할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무도 안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당신이 정말 업무의 슈퍼스타면은 이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대표를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대표는 5명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이 대표라는 사람도 보통 아무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산이 몇백억에서 몇천억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배울 게 일단 많아요. 그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마한테 받은 거 말고 자기가 이제 물론 무에서 그걸 창조했다는 거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근데 대부분 사장은요, 그 몇백억, 몇천억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근데 정말 이제 어떤 나이 산 사람들은 정말 아프리카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뭐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고, 빌 게이츠처럼 말라리아를 퇴출한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그냥 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등산에 미쳐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 사람의 꿈은 그 돈 벌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 고산들을 탐방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는 단순하게 그 본인의 애를 공부 잘 시켜가지고 대학에 잘 보내기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예 음주 가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유흥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자동차 모으는 사람이 정말 가장 큰 패션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수백억 수천을 벌었어. 이 사람도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돈이 엄청 많아. 프리에. 근데 그럼 그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그게 상당히 특이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이.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최소한 도움이 되는 건 더 베스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등산에 미친 사람이야? 같이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참, 그 대표님 혹시 최근에 가야산 가보셨습니까? 거기 지금 단풍이 진짜 좋고요. 거기 도토리묵이 진짜 맛있대요. 하면 그러면 이제 가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프입니다. 이게 라이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냥 도토리묵 가야산만 하고 일지질 못하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게 말한 내용은 10에서 20%입니다. 8, 90%는 일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은 얘가 아무리 내 도토리묵과 가야산을 맞춰준다 하더라도 얘가 일을 못하면은 그럼 얘 필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힘이라는 건 결국 10%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잘해봐요. 10%는 더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20%, 30% 이상 넘기는 힘듭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만 정말 잘해. 완전 비호감이야. 내가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면은 일은 같이 하지. 그러나 얘를 뭐 중요시해가지고 얘 사업하는데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뭔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은 같이 하지 당연히. 물론 얘가 일 잘하니까. 약간 사자성어 그 토사구팽이 약간 떠오르시죠. 그 말 나와요. 그것도. 토사구팽 나오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한번 넘겨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저히 가치가 안 맞아. 예를 들면은 난 도저히 등산을 못 가겠어. 그러면은 딴 사장을 찾아야죠. 왜냐면은 이제 그 사장이 정말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가 등산이야. 근데 난 등산 싫은데. 그러다 내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가 상관이냐 하는데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맞죠. 그리고 이게 나 도저히 난 산 알레르기가 있어. 나는 이제 단풍말을 토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장을 찾아야 됩니다. 등산이 아니고 그 다른 그 이제 개인적인 욕망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욕망이 나랑 맞으면 이제 그 사람이랑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생각이 안 맞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온전히 융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본인의 기업을 차려가지고 무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만든 대표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장들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장들을 버려야 되느냐. 감탄 고토. 그것도 뭐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듯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쥐어짜낼 때까지 쥐어짜낸 다음에 버리는 그런 류의 약간 그런 사장. 그러니까 토사구팽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토사구팽하는 일단 사장이 있겠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경륜이 짧아서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걸 한번 직접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일단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이 36세에 보니까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더라고요. 아, 영웅시대 드라마 보면 알죠. 그렇죠. 이제 그 정치의 색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사장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오너 사장인 정주영 회장님이 해주신 거죠. 당연히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안 되고 생각했겠어요. 36세면은 보통 이제 대리인이고 과장 정도 될 나이인데 그 과장과 사장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진짜 불만이 그때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엄청 많았죠. 예, 근데 이제 정주영 비플 내가 오늘 끝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오너 사장들이. 그리고 독립할 때 나갈 때 돈과 인맥은 어디서 끌었을 것인가.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사장이 직접적으로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간접적 기회.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다 찾는데 보통 이제 이 정주영 와서 저 이명박이 쟤 괜찮아, 쟤 같이 사업해도 쟤 잘할 거야 하면은 이제 이 친구분들이 그래요 하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 사람도 자선 사업이 아니고 이 사람이 능력과 인성이 된다고 판단하고 얘랑 같이 하면 내가 돈이 되겠는 걸 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정주영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 발탁해준 거잖아요, 일단.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 야, 쟤 정말 진짜 잘하네. 쟤 나중에 나중에 혹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허허, 농담이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물론 이분이 대통령 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본인이 즉 대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뭐야, 그럼 청춘 오람이네? 어쨌든 이 오너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일도 탁월하게 잘한다는 걸 입증하고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컴패티블을 하자고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밑에 버전에서 대단히 많이 밀어준 사례들은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사장들이 이런 사장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사람 여기 보면은 토사구팽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단물만 빨아먹고 그리고 이제 토사구팽 히스토리 회사에 한 몇 년 다니면 대충 알잖아요. 그 전에 이제 소위 중심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런 거건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이 사람의 성장 과정과 이제 그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뭐 저 세이노책은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찢어지게 가능했다가 자소성가한 사람도 오히려 좀 조심하라. 왜냐면은 남들을 인정해주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2인자 3인자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 월급 내가 존나 올려줄게. 연 8천이면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인드가 뭐 그냥 그렇게 글러먹었을 수 있어요. 그냥 아마 사장 판단은 내가 다 한 거잖아. 쟤네들 내 신분급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제 사장이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스페셜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 밑에서 2인자 3인자지만 너는 자격증 없잖아. 그냥 너는 그냥 내 짝깔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나를 별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업무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재능은 있고 난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장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이런 사장 밑에서는 아무리 뭐 내가 업무 슈퍼스타가 돼도 여기서 내가 빛을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나를 안 만나주거나 너무 멀어. 그게 일본 진짜 삼성, 현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왜냐면은 있고. 내가 이명박은 어쩌지 정주영을 만나셨는데 근데 이제 정말 내가 말단 대리야. 근데 그러면 사장을 이제 한마디로 경상할 때까지 진짜 10년 15년 걸릴 거거든요. 근데 걸리죠. 그거를 그 10년 15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메이크 센스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죠. 그거. 정말 쉽지 않죠, 그거는. 특수 사례들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그리고 여기 오너 사장이 아니면은 VC가 좁기 때문에 지원 스펙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코타 다니면서 거기 이제 월급 사장이었어요. 공무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공직 생활을 할 때는 도움이 당연히 되실 건데 나를 부자 만드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맞죠. 그 사람들은 위에 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부자 된 경험도 없고 본인이 사업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공무원 하다가 앉힌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내가 부자 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일에 너무 관심 없는 놀기만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팽팽히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팽팽히 노는 것처럼 사장 중에서 한 10%만 진짜 팽팽히 놀기만 하고 90%는 실제로 일을 하는데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사장이 예를 들면 계속 진짜 어디 뭐 골프만 치고 막 이제 회사도 안 나와? 그럼 진짜 노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장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밑에 뽑아가지고 걔를 일하게 만들고 걔가 안 도망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그 밑에 예를 들면 CEO를 둬서
CEO로서 이 사람이 겁나 잘해. 예. 그러면은 그 회장은 계속 골프 치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와가지고 그 CEO가 어떻게 일하는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잘하면 이제 돈도 주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하면서 그거만 하고 근데 그 CEO가 겁나 잘해가지고 조직이 진짜 잘 돌아가. 사장이 한 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당연히 사장이 일을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사장이 직접 CEO 하면 그만큼 못할 거거든. 예. 그렇죠. 예. 그 자리와 그 자리는 또 다른 이런 시야와 안목이 예, 가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회사를 내팽개치고 노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자기 거기 때문에 오너 사장의 경우는 90%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품질과 가격 서비스가 주가 아니고 이상한 뭐 인맥, 정무 과제, 정치질, 뭐 친인척 이런 거 통해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먹고 사는 사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필요 없어. 그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일단 내 본업에서 장이 돼가지고 본업에 충실하라. 그 다음에 사장한테 잘하라. 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나 혼자 부자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스타를 하는데, 저기 무슨 진짜 뭐 프로게이머랑 뭐 해요, 근데. 오케이. 그럼 내가 그 진짜 한 10년 동안 죽어라 연습하면은 걔한테 비벼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쇼미더 머니를 받는 게 낫잖아. 그냥 이제 GT 쳐가지고 계속 막 돈이 생겨, 미네랄이 생겨. 그럼 이제 훨씬 낫잖아요, 이게. 프로 한번 그 비벼보는 거. 네. 그게 그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가장 관찰하기 좋은 자리에서 봤고 냉정하게 평가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밀어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부권력 네트워크가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 GT를 주면은 퀀텀 점프가 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오너 사장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업 장이 되고 그 사장만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호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GT가 가용하고요. 그냥 일만 잘하면은 전폭적으로 밀어주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글러먹은 사장도 굉장히 많으니까 사장도 잘 골라야 됩니다. 네. 그걸로 맞추고 싶습니다. 좀 그래도 좀 나름대로 도움 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장에게 잘해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이런 말단 직원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막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기는 한데 근데 사실 업무를 탁월하게 하면은 그 말단 직원에서 그 사장 옆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거든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 밑에서 비서하는 사람도 보통은 직책이 뭐 그냥 대리 과장급이다 많이 해요 사실.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사장과 아주 이제 근처에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뭐 거기도 다 말단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장을 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마디로 내 직책이 진짜 무슨 뭐 상무 전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소위 내가 업무를 잘한다 하면은 사장을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마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